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세종고속도로와 세종시 분석을 세 편, 네 편 정도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두 편이 방송이 나갔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관련돼 있는 부분만 세 편으로 나누겠습니다. 약 15분으로 세 편으로 나눌 테니까 아마 저 전체 다 들으셔봐야 한 45분 정도뿐이 안 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 방송하는 날짜가, 녹화한 날짜가 2020년 8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이달 하순서부터 뭐가 나가냐면은 세종고속도로에서 이제 청주 구간이 있습니다. 두 개 IC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주민 공청회 옵니다. 이제 공청회예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우리 충남회원이 충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가라고 그러는데 여기 인터체인지에 대한 고속도로 IC에 대한 지번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수록돼 있을 거 더 방송해 드리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부탁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방송은 어떻게 되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오프라인 모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데 여기에 전체 회원들이 한 600여 명 정도 계시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 통남 회원들에 대한 전용 방송입니다. 그래서 혹시 흑막사하고 흑막사 이 총남에 대한 설명이 중간중간 나가는데 이 내용이 싫으시면은 여러분들 저렇게 손가락 거꾸로 누르시지 마시고 수강 취소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제 5편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장군면이다라고 그러는 거에만 여러분들 너무 신념을 쓰시지 마세요.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것이 세종시에 대한 개발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1생활권, 2생활권, 보통 1생, 2생 그립니다. 지금 현재 3생이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개발하다 보니까 장군면 옆에 여기 공주인데 여러분들 공주가 더 크겠어요? 천안이 더 크겠어요? 또 아니면은 청주시가 더 크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다, 붙어 있다라고 해서 공주시 쪽으로 해서 장군 나간데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제가 봐봤더니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계획관리 지역 도로변을 얘기를 하고 공주시 자체에서도 지금 계획관리 자연녹지 지역이 220에서 250까지 돼 있는 거를 저희 제자들이 저한테 가져와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 방송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특별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장군면 교만 찾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 보니까는 이제 4생, 5생, 6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개발하다 보면 주변 집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편과 5편을 잘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쪽 땅값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이제 상승이 있겠구나 라고 그런 걸 여러분이 짐작이 가능하시니까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조치원 밑에에 행정도시라고 돼 있죠. 행정도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한 이달 말에 공청 공람회 하는 것이 청주에서 장군 정션 체인지, 장군 분기점에서 청주 IC까지 바로 뭐냐면 두 개의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공청 공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4생, 3생까지 끝나면서 3생, 4생, 5생, 6생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축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 5성 지선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봐보면 아마 2편 강의서부터, 그러니까 3편 강의서부터 3, 4, 5편 세 번의 강의를 15분씩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지난 2강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강동 IC를 뺐는데 강동 IC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쉬어볼까요? 강동, 초이, 광주, 이제 그 보통 얘기하는 광주 성남인데 저는 이제 저희 직동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포, 모연, 원삼, 고삼, 안성맞춤, 서운입장, 동천안, 연기, 그 다음에 북세종에는 이제 나가는 것이
IC가 나가고 그 밑에 그 정션 체인지가 나가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인터체인지는 12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알으셨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변경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세종고속도로 강동 IC에서부터 세종 IC까지 분석하는 것, 특별히 유튜브로 분석해 드리는 건 이게 딱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신경 쓰시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강동 IC가 나오게 되죠. 이 강동 IC는 올림픽 도로고 이제 정션 체인지가 나오게 되죠. 분기점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분기점입니다. 분기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IC 인터체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거 여러분들 아시면은 강동구 고덕동 555번지만 치시면은 거기가 센터 근린 구차로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밑쪽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고덕 아이파크 있죠. 고덕 아이파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찾는 그 이제 고덕동 1단지 이제 이렇게 해서 주변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제2의 이제 강남 운운하면서 여러분들 고덕 아이파크의 가격을 한번 보셔서 아시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 내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선은 제일 먼저 요것이 어디가 되냐면은 교산 신도시예요. 이 교산 신도시가 되시는데 교산 신도시에 자 강동구청에서 이제 상일 IC로 나가는 데에 초이 I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인데 여기에서 바로 정션 체인지가 나온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요거 여파인데 이 여파는 그린벨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린벨트 관련돼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유튜브 방송에 박준호 교수 유튜브 방송에 보면 춘향전으로 이해하는 그린벨트를 꼭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어렵다는 그린벨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포커스를 잡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초이 나들목인데 요건 초이동 469번지에 4번지가 됩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종의 초이 IC 469에 4번지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 하남시 그린벨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춘향전과 그린벨트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요 방송을 한번 요 전에 방송한 것이 있는데 그거 보시지 마시고 춘향전과 그린벨트를 이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서하남 IC예요. 이게 이제 이 고속도로가 바로 뭐냐면은 외곽순환 고속도로예요. 근데 여기에서 광암동 221의 1번지에 뭐가 나오냐면 인터체인지 저 조그마한 그 진입로 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남한산성을 뚫고 어떻게 되냐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모란시장에서 출발하면은 왜 곤지암까지 가는 길이 있죠. 이 도로 3번 국도를 가지고 장원까지 이제 가는 도로를 가지고 보시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경강선에 대한 바로 뭐냐면 상동역이 있으시죠. 바로 뭐냐면은 모란시장에서 광주로 가기 위해서 터널 지나자마자 나오는 게 여기가 직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IC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남하고 광주시하고 같은 경계선 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남-광주 IC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태전지구를 한번 보세요. 태전지구하고 그 다음에 삼동역 주변에 봐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의 보통 얘기한 빌라들이 있죠. 이러한 시장의 여파가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이 흔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이 그 인터체인지 도면입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그 성남 모란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라고 그러는데면 광주 태전지구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동에 광주시 직동 92번지 또 광주시 직동
400-1번지를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나들목이 보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그 토지 총남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는 원래 작년도까지 한 1,000명 예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늦어지기는 했었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2020 토지 총남이다라고 하는 건 2025년까지 강의도 듣고 자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거에 대해서는 9월 달서부터 이 책자를 드리고 5년 동안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적어놓는데 그 비용이 30만 원 선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검색어를 치실려면은 검색어에 바로 뭐냐면은 그 황막사 다음에 오셔서 황막사를 이제 치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총남이라는 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 광주 나들목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광주 92번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내용을 갖다 한번 봐보시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이제 추계의 변화가 와요. 제3편이 뭡니까? 추계의 변화에 대한 예측일이죠. 자, 광주 모란시장에서 이제 그 곤지암 쪽을, 곤지암 장원 쪽으로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3번 국도 세면 포장으로 해서 4차선으로 최근 한 10여 년의 공사 끝에 다 완공이 됐죠. 아마 쌩쌩 달리실 거예요. 가다 보면 태전 IC에서 나오셔서 고산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게 그 유명한 오포 모연 포곡이라고 그러는 동네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초월, 쌍용리나 또 아니면 곤지암 쪽만 보셨는데 이 고속도로가 내려가면서 바로 뭐냐면 이건 이제 경안천입니다. 고속도로가 내려가면서 나오다 보면 지역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는 게 오포모연 포곡이에요. 그래서 요 오포 모연 포곡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한 말미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서부터 4편으로는 아마 원삼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요 도면 때문에 한번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올려놔 드렸던 거예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오포모연 포곡이다라고 우리는 이걸 주제로 해서 이쪽이 이제 오포모연 포곡이죠. 자, 오포나들목 전에서는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나오는 것이 세종고속도로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직동 IC라고 그랬는데 성남 광주 IC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바로 우쪽이 오포 우쪽이 뭐라고 해서 태전지구라고 그랬죠. 태전지구에서 내려가다 보면 자, 오포나들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연휴게소 나오면서 모연나들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더 적은 건 이쪽에 가면은 이제 포곡이 있죠. 포곡에도 IC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쪽 지역을 잘 아시면 아실 거예요. 내려가시다가 태전지구에서 이제 그 곤지암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태전지구 오른쪽에 아파트 군이 있는 데에서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들녘이 나오게 되죠. 그게 오포모연 포곡인데 여기서 자그마치 고속도로 3개에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3개가 다시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추계 분석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지역은 제가 경매 나와 있는 물건을 올릴까라고 해도 안 올려놨는데 경매도 상당히 많으세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시간에 자,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똘똘한 집 한 채 마련 못 하셨다든가 아니면은 2개나 3개 갭 투자도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2채, 3채도 없으신 분들, 그냥 1가구 1주택만 고집해가지고 오신 분들 요즘 박탈감을 느끼시죠. 그러면 자, 내 친구들, 내 동료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지역을 다른 걸 찾지 마세요. 이 지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뭐냐면은 직동이나 이제 삼동 있는 주변 지역이나 또 아니면 오포 모연 포곡에 가면은 여기 연립주택과 그 다음에 빌라와 아파트 아주 뒤섞여 있고 공장 뭐 창고 뒤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혼재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물론 성남의 지금 얘기한 분당 신도시라든가 또 아니면 무슨 다른 뭐 수지라든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는 떨어지지만 그러나 현재 미래 가치는 분명히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이걸 건설업자들이 놓치겠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이제 대규모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은 이제 오포 모현 포곡에 계신 분들도 자, 우리는 제2의 신갈이다. 우리 제2의 뭐 분당이다. 제2의 뭐 어디다. 라우리는 얘기 안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박탈감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오포의 오포의 모현의 포고급이 여기에 있는 이 지도 두 개를 거의 맞추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의 일직선으로 맞춰가죠. 요 동그라미 빨간 점이 바로 인터체인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오포 인터체인지, 모현 인터체인지, 포곡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분들 영동고속도로의 용인인 IC 아시죠? 뭐 거기에서 뭐 원선 배감으로 가든 뭐든 가든 다 빼자 이런 얘기예요. 빼버리고 용인만 나눴을 때 거의 일직선으로 뭐가 내려오냐? 인터체인지 4개가 3개가 새로 생기고 기존에 있는 거 하나까지 합쳐져요. 이게 바로 어디 벌판이다? 이게 어디 벌판이다? 오포 모현 포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기본 인프라만 갖춰져 있다. 기본 시설만 갖춰져 있다. 그럼 뭐 제2의 수지 얘기 안 나오겠어요? 제2의 뭐 분당 얘기 안 나오겠어요? 제2의 무슨 지구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내용인데 요 자료들은 지금 얘기한 우리 총남 회원님들은 전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포 IC예요. 이미 우리 총남 회원분들은 이 자료를 총남 책자에 있어요. 이 총남 책자라는 게 무지막지한 책자인데 개발에 대한 정보가 약 3천여 건이 지금 얘기한 수록이 돼 있습니다. 수록이 돼 있는데 바로 개발 자료라는 게 무슨 자료나 이러한 자료가 이게 개발 자료인 거예요. 이런 자료들만 수도권에서 이런 자료들을 수록을 다 해놨습니다. 거의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보시고 이거에 대한 모임이 있는데 자, 우리 이거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잘 아시면 책자에 있기 때문에 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바로 뭐냐면 오포 나들목의 추자리 288의 1번지 요것도 이미 작년도에 처음 지금 얘기하는 8월 달에 처음 나온 자료에 지금이야 유피스 뭐 좀 부동산 아시는 분들 그 유피스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나와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추자리 288의 1번지라고 딱 찍혀서 나온 건 이미 작년 8월 달에 첫 출간했을 때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모현은 매산리에 저 지금 얘기한 대로 모현 IC가 나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모현 IC는 매산리 302-2번지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손가락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자료 없어요. 그러니까 딱 가서 치시면은 거기가 인터체인지 나오는 지점이구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세종고속도로가 아니고 제2 외곽 구순환 고속도로예요. 여기 포곡 IC 포곡 나들목이 나옵니다. 포곡 나들목은 사실은 전 때문에 가려져 있죠. 영문리 2-82번지입니다. 자, 여기에 가려져 있는 영문리 2-82번지. 요 치시면은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포곡 IC가 나오는 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또 뭐냐면은 자, 보통 삼동선이라고 그러죠. 이 삼동선에서부터 이리로 해서 또 안성까지 가는 철도가인데 이게 내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이제 또 난리들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기회를 그동안에 박탈감에 집값 때문에 박탈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유념하셔라 이거요. 토지 정보가 필요하세요? 분석이 필요하세요? 자문이 필요하세요? 강의가 필요하세요? 이 총남 회원이 되세요. 이 총남 회원이 되는 건 카페에 가면 황막사라고 있어요.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